자,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우리 민족의 저항 방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맞서 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항일 어병운동이라면, 반대로 지금 일본은 너무 강하니 나가서 싸워봤자 우리 민족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올 뿐이니 차라리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이러한 애국개몽운동은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선 저항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일 어병운동이고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이다, 이렇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서 항일 어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이 있었다 그랬죠. 먼저 항일 어병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세 차례가 있었는데, 먼저 1895년에 을미어병, 이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배경은 을미사변과, 을미사변이 무엇이죠? 그렇죠. 민비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죠. 그 다음 단발령, 이거는 을미개혁대죠. 같은 을미년, 1895년이 을미년이죠. 그래서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저항해서 일어난 어병이 을미어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였고,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였는데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 해산 권고에 맞게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니 양반 유생들이 차츰 여기 고종의 그런 권고에 따라서 해산을 하게 되죠. 을사어병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어병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그런 어병장이 민종식, 전직관리입니다. 민종식은 충남 일대에서 이래 활약한 어병장입니다. 최익현은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죠. 최익현은 유생으로서 전북 일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 처음으로 평민 어병장이 등장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신돌석, 돌자가 들어가고, 이것도 돌석자죠. 아마 이거 평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가부개혁 때 신문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평민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천민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민 어병장인 이 신돌석이 어병장으로서 토백산 일대에서 토백산 호랑이다 이러면서 아주 큰 활약을 펼쳤다고 하죠. 그리고 정미어병은 1907년에 정미 7조약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랬죠. 이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르죠. 그 조약에 의해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된 이 군인들이 이 어병에 가담해가지고 이 어병의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군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어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군대죠. 그리고 어병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미어병 때는 전국 어병연합인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진공작전으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쳐들어 올라가게 되는데 중간에 역시 일본군과 맞닥뜨려서 역시 패배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죠. 자, 애국개몽운동 4개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은 항일 어병운동처럼 힘으로 맞서 싸우면 우리 민족에게 더 큰 피해가 올 뿐이다. 그래서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럼 어떤 실력이냐?
민족 교육을 먼저 육성하고, 그리고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한 민중 계몽을 추구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4개 단체를 나타난 순서대로 이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안회부터 보면, 보안회는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이 1904년이죠. 러일 전쟁 중에 일제가 조선 땅에 그런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안회가 나서서 이러한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반대 운동을 하니까 일제가 결국 철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철회를 성공하게 되죠. 다음으로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독립협회 배울 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운동을 벌인 적이 있죠. 그래서 고종이 중추원 관제를 의회 형태로 개편하는 그러한 관제 개편을 또한 반포하기도 했죠. 그런데 독립협회가 바로 그 해에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그런 보수단체, 그런 보수적인 그런 관리들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종이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해산된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이어서 의회 설립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정치체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바로 이 때문에 또한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해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제는 조선을 집어삼키려 하는데, 이런 의회가 설립되게 되면 아무래도 방해가 되니까 결국 탄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대한자강회를 보겠습니다.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또 지회를 설치하고 또 월보를 간행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특징이지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해산 이유가 된 이 부분도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 탄압을 받아 해산된 단체는 하면 바로 또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는 역시 애국계몽운동이 교육과 산업 육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산업진흥을 통한 국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민회는 다른 요 세 단체보다 더 중요한 단체인데, 이 신민회는 이 쟁쟁한 인물들이 보이죠.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동희 등을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공화국 건설을 지향했습니다.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다스리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임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화국 건설을 지향하였고, 또 실력 양성을 통해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을 위해 민족 교육과 민족 산업을 육성하는데, 특히 오산학교, 대성학교 시험에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하면 또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 산업 육성하는데 그런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회사 나오면 또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교육과 민족산업을 육성하였다. 또 뿐만 아니라 9개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 단체는 하면 또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만주 삼원보라는 지역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는데, 이 신흥강습소가 훗날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해체를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민회가 해체된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해산되게 되는데, 과연 백오인 사건이 뭐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사촌동생인데, 당시 이 안명근이 서간도 지역에 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금을 모금하다가 일본 경찰에 딱 걸려서 체포를 당한 것이죠. 일본이 왜 이 큰 돈이 필요하느냐,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600명이나 되는 애국 개몽 운동 그런 인사들을 체포해서 고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바로 신민회라는 그런 단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강제로 해체당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일제가 이 105명을 유죄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이제 조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체가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키포인트,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도, 여기서 말하는 간도, 기속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 간도는 두만강의 북쪽 지역인 북간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는 뭐냐 하면, 조선 숙종 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경을 정하는 그런 협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해진 협상 결과를 이제 비석에다 새긴 것이 바로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근데 이 비석의 내용을 보면 토문강의 동쪽을 조선 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토문강이 어느 강이냐? 이 해석을 두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1900년대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죠. 조선에서는 이 토문강을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청나라에서는 이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이래 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이 북간도 지역에는 이미 조선 사람이 거의 80~90% 이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고, 또 간도를 함경북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파출소도 이미 존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일제가 1909년에 청나라와의 협상에서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획득하는 대가로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해 줄게, 이게 간도 협약입니다. 당시 조선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제가 이제 그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을사늑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간도 협약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이 간도 협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간도 내놔라 할까봐 지금 오늘날 중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수를 쓰는 것이죠. 독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1900년에 이미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또 주변 도서인 독도를 우리 영토임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맑은 날에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리 독도에서 가까운 섬에서 본다 하더라도 독도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그 근거를 보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 땅도 그냥 자기 땅이다 이래 고시를 해버리면 그 자기 땅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인 없는 그런 섬일 때 그래 고시를 내려서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대한제국이 이미 1900년에 우리 영토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 영토로 선포 안 한 섬이다 이래 주장하면서 이래 편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불법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